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휴대전화 갤럭시 노트 7 문제 너무나 잘 아시죠?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 7 때문에 현대자동차는 엔진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들 두 회사의 매출액 합치면 우리나라 GDP의 20%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더 우리 경제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서는 그런 아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충실히 보내면 언젠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 가져야겠죠.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대본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페이스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면도기 감사 이벤트. 도르코 면도기를 구매하시면 총 5천만 원 상당의 경품이 팡팡.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도르코 페이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거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2588 박서연. 어머, 내가? 하긴 고객님들이 대리운전 부르면서 예쁜 소연이 목소리 듣고 집에 가야지 라고들 하셔. 너 잘났다 너 잘났어 2588 꽃보다 박소연 2588.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폭력으로 저항하거나 우리 단속 경찰관이 위험한 지경에 처한다든가 이런 경우 한포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불법 조업 중국 어선과 관련한 단속 대책을 마련했죠. 20mm 발컨포 같은 한포로 직접 선체를 공격하거나 경비함정으로 어선을 들이받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강력한 대응, 이런 의지 표명은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의지 표명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의지 표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도네시아는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의 선원들을 체포한 뒤에 선체는 그 자리에서 폭파시키고요. 아르헨티나는 강력한 무력 체제를 동원하는데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소극적인 대응만을 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중국인들에 의해서 희생된 우리 젊은이들, 우리 해경들을 생각해서라도 더 이상 이런 소극적 대응은 안 됩니다. 선배님께서 저를 재수하지만 않으셨다면 저도 굳이 이럴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자신의 블로그에 쓴 내용입니다. 어제 새누리당 의원 90명은 박근혜 대통령의 탈북 부채질 발언을 비난하고 이정현 대표의 단식을 비하했다는 이유로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는데요.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우리나라 정치권은 정치적 행위를 법에 의존해서 풀려고 합니다. 이는 정치권 스스로가 정치가 사라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꼴인데요. 정치는 갈등을 축소하고 조정하는 과정인데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자신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정치인들은 스스로의 역량을 돌아봐야 합니다. 정치는 권력을 누리는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정치를 찾습니다.
설탕세가 도입되면 질병 발생과 건강관리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설탕세 도입을 권고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설탕세를 도입하면 건강이 좋아진다. 분명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요새 우리나라 음식들 보더라도 과거보다 모든 음식이 훨씬 달아진 게 사실입니다. 음식 다른 거 싫어하는 저로서는 참 먹기 힘든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인데요. 하지만 당분 역시 우리 건강에 필수적인 만큼 설탕세라는 제도로 도입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당분 과다 섭취의 문제점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한마디로 제도 만능주의에는 반대한다는 얘기인데요. 제도만 만들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식의 사고는 곤란합니다. 지금까지 말말말이었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이 갤럭시 노트 7 말이에요. 예. 지금 세계적으로 판매 교환 중단. 그래서 이게 결국 단종이 된 건데 예. 이 여파로 주가가 급락하고 있죠. 이게 그 주가 어제 대폭락이 2008년 이후 최대라고 하거든요. 예. 어제 장 시작하기 전에 제가 확인했었던 거는 삼성전자 주가가 168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어제 154만 5천 원에 마감했는데 예. 하루 사이에 19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급락으로 코스피 지수 자체가 1.21% 하락한 2031.93으로 내려앉았고 IT 부품주 전체가 일제히 약세를 보였거든요. 예. 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사태가 삼성전자 브랜드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배터리에서 시작된 문제지만 이게 결국은 품질 이슈가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예. 앞으로 삼성전자 전반에 대한 그 브랜드 가치 타격이 있는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제 다행인지 불행인지 삼성전자 배터리의 모서리 부분에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게 얘기가 나왔다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이번 3분기 4분기 실적이 완전히 빠진다고 하면은 삼성전자는 한 5천억 정도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뿐만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와 연결이 되는 휴대폰 카메라 모듈 회사라든지 유기 발광 다이오드 장비 회사라든지 홍채 인식 회사 그리고 방수 방진 기술 보유하는 회사 전체 다 지금 어쩔 수 없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갤럭시 노트 7 판매 중단 경쟁업체의 반사이익이죠. 특히 $600가 넘는 초고사양의 스마트폰 40% 이상이 판매되는 북미 시장에서 아이폰 7 그리고 LG V20에게는 점유율 반등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이 손해보는 건 관련 업체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휴대폰 판매하는 회사들, 판매하는 예.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 받은 거 다 토해내야 되죠. 그 다음에 예, 휴대폰 액세서리 만드는 회사들, 그 휴대폰 액세서리 갤럭시 노트 7, 이 액세서리 만든 거 다 폐기 처분해야죠. 거기다가 액정 보호 필름 같은 거 붙이는 거, 이런 손해까지 다 감수해야 된다는 걸 감안한다면 영세업자들의 타격이 굉장히 큰 것이 문제라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더라고요. 참 걱정입니다. 예. 자, 그리고요. 연금 전환이 가능한 보험을 이 연금이나 저축성 보험인 줄 알고 잘못 가입했다가 예. 이 연금 수령액이 기대보다 훨씬 작아서 낭패를 보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어서 정부가 나선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금융감독원이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오인해서 가입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 판매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그러니까 종신보험은 연금이나 저축 목적 상품이 아니다라는 문구를 이 상품 설명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과연 이제 피해를 막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보험사들은 최근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제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해서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연금 전환형 종신보험을 판매 중인데 이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연금 수령을 원하는 보험가입자가 늘어나니까 일종의 이게 하이브리드 상품이거든요. 문제는 연금보험을 원하는 고객에게 이 보험 설계사가
연금 전환형 종신보험을 마치 연금보험 있는 듯 한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보험료가 좀 비싸고 예. 보험 설계사 몫으로 돌아가는 판매 수수료가 좀 나갑니다. 근데 반면 이제 연금 수령이나 총목적으로 이런 그 종신보험에 들 경우에는 연금 수령액이 일반 연금보험과 비교해서 굉장히 작아지거든요. 예. 또 중도 해지 시 받을 수 있는 해지 환급금도 연금보험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금감원에 5인에서 가입했다라는 민원이 그렇게 많이 쏟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 앞으로 모든 종신보험 판매할 때 상품명 바로 아래다가 저축이나 연금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 이 안내 문구를 넣도록 했고, 예. 어길 경우 과징금 부과는 강도 높은 조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평론가였습니다. 자, 이번엔 스포츠 소식 알아볼까요?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이게 진짜 이런 징크스가 이번에도 깨지지 않았네요. 예. 월드컵 최종 예선전 4차전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이란에 패했는데 결국 테헤란에서는 단 한 번도 이란을 이기지 못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전 4차전 테헤란 원정 경기에서 대표팀이 0대1로 패했습니다. 유효 슈팅, 그러니까 이 공이 골문 안으로 들어가는 슛을 얘기하거든요. 유효 슈팅 단 한 개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이 공격수들이 부진했는데 이 공격수들만의 부진이라기보다는 미드필드에서부터 주도권을 내주다 보니까 이 제대로 된 공격 기회를 단 한 번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답답한 경기였습니다. 예.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이해가 안 갈 정도였는데요. 우리가 좀 1대1 몸싸움에서 밀리다 보니까 우리는 압박을 전혀 가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란이 우리 선수들을 압박하면서 철저하게 괴롭혔고요. 한눈에 보기에도 그 이란 선수들은 그냥 자유롭게 편하게 패스하는데 우리는 패스하는 게 너무나 불편했죠. 이러다 보니까 미드필드에서 이 전방으로 공이 제대로 뿌려지지 못했고 기회를 제대로 된 기회 한번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전반 25분에 이 수비가 이란 공격수들을 놓치면서 왼쪽 측면을 완전히 내줬고요. 이 아즈문 선수에게 결승골을 내줬습니다. 이 대표팀이 74년 이후에 어제까지 6차례의 테헤란 원정 경기에서 2무 4패를 기록했는데 이 최종 예선전에서 2승 1무 1패로 A조 3위로 밀려났고요. 이란이 1위, 우즈베키스탄이 2위입니다. 다음 달 15일에 천안에서 우즈베키스탄하고 대표팀이 5차전을 치릅니다. 근데 어제 경기에서 보면 전술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선수 기용에서도 슈틸리케 감독이 실패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분명히 슈틸리케 감독이 패착으로 귀결된 악수를 뒀거든요. 본인도 선수 후반전 내용을 보면은 본인이 그 스스로 인정했다는 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전반전에 좀 지나치게 너무 수비적으로 나오면서 경기 흐름을 내줬고요. 이 고질적인 측면 수비의 허점을 드러냈는데 이 왼쪽 풀백엔 또다시 선수를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재석 선수를 기용했고요. 이 오른쪽 풀백에도 원래 이 중앙 수비나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었던 장현수 선수를 내보냈는데 경기 시작부터 측면 수비가 뚫렸습니다. 그리고 이 후반에 이 왼쪽 수비수 왼쪽 풀백으로 이제 왼발잡이 원래 이제 왼쪽 수비수로 뽑았던 홍천 선수를 교체 투입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오재석 선수가 오른쪽 풀백으로 이동했고요. 이 장현수 선수가 원래 자기 포지션인 이 수비형 미드필드로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그나마 수비가 안정을 되찾았는데 어제 경기 내용으로 봤을 때 선발 측면 수비수 기용은 완전히 실패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아자디 경기장인가요? 예. 어제도 또 그랬어요, 분위기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동 경기장은 보통 다 이 흰색 옷으로 뒤덮이거든요. 근데 그게 같은 색깔이 무서워요. 예. 예.
어제는 이 아슈라라고 하는 이슬람 시아파의 좀 이 종교적으로 의미가 있는 중요한 추모일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관중들이 모두 다 검은색 복장을 해가지고 경기장이 다 검은색으로 뒤덮인 겁니다. 예. 이 8만 관중이 꽉 들어찼는데 예. 이란에서는 여성의 경기장 출입이 금기시되거든요. 그렇죠. 남자들만 8만 관중이 몰려들어서 이 8만 명 남자들이 뱉어내는 이 함성이 굉장히 위협적이기도 했고요. 이 경기장에 또 대형 스피커로 경기 도중에도 이 종교적인 의미의 어떤 구호 같은 것을 막 함께 외친 겁니다. 이 경기장에서 물담배를 피다 보니까 이 TV 화면으로는 잘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이 현지 이 취재 기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담배 연기로 자욱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요. 예.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월드컵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그 주특기인 경우의 수 따져야 됩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남은 이 홈 경기를 무조건 다 이겨야 되는 그런 좀 어려운 상황이죠. 예. 우리가 3위로 밀려나다 보니까요. 예. 그거 다 이기면 경우의 수 안 따지고 나갈 수 있는 모양이죠?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아니, 하도 우리나라는 그냥 뭐만 있으면 경우의 수 따지잖아요, 우리. 아주 그냥 경우의 수 하면 무슨 고향 이름 듣는 것 같아요, 이제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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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프로야구에서는 LG가 기아 이겼죠. 예. 어제 이 LG가 9회 말 김용희 선수의 끝내기 희생 플레이로 기아를 1대0으로 이기고 이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예. 1대0이란 스코어가 보여주듯이 팽팽한 투수전이었었거든요. 예. 양팀 선발 투수 다 잘 던졌고요. 이 선발 투수뿐만이 아니라 이 수비에서도 명장면이 잇따라 연출되면서 이 팽팽한 영예 행진이 이어졌는데 예. 유일한 1득점이 마지막 9회 LG에서 나오면서 이 숨막히는 접전이 LG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LG 선발 유재국 선수 6회 초에 이 브래필 선수에게 2루타 맞기 전까지 노히트 노런을 기록했고요. 예. 기아 선발 양현종 선수도 6이닝 무실점으로 잘 던졌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LG가 이제 준 플레이오프에서 넥센하고 붙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내일 오후 6시 30분에 LG와 넥센의 이 준플레이오프 1차전이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리게 됩니다. 예. 이 준플레이오프 오전 3승승제고요. 재밌게 됐습니다. 이 야구 팬들 사이에서는 같은 서울 연고팀인 LG와 넥센의 대결을 엘렉 라시코라고 하는 좀 특별한 라이벌전으로 대접을 해주거든요. 엘렉 라시코요? 예, 그렇습니다. 아유. 2014년 플레이오프에서 엘렉 라시코 LG와 넥센이 만났는데 이때 이 넥센이 이겼고요. 2년 만에 다시 LG와 넥센의 라이벌전이 포스트 시즌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박태환 선수가 전국 체육대회 200m에 이어서 400m에서도 아주 좋은 기록으로 우승했다 그러네요. 예, 어제 이 자유형 400m에서도 박태환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거든요. 예. 이 3분 43초 68로 이 대회 신기록을 작성했습니다. 예. 2013년에 자신이 세웠던 이 대회 기록을 3초 03이나 앞당긴 기록이거든요. 예. 박태환 선수 이 전날 200m에서도 자신의 한국 신기록에 0.21초 차까지 근접을 했는데 예. 자신감 얻은 듯합니다. 전성기 기록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의미 있는 얘기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공연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전병서입니다. 강원도 홍천에는 소매공리라는 활기찬 마을이 있습니다. 한때는 악취마을이라 불리면서 사람들이 꺼리던 곳이었는데요. 하수처리장과 쓰레기 매립장, 이런 기피시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을에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은 친환경 에너지타운이 조성되고 난 뒤부터입니다. 기피시설이 있던 자리에 태양광,
바이오가스 등 재생에너지소를 만들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악취 문제를 해결하는 등 주민들의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는 마을이 됐습니다. 친환경은 더 가까이, 환경오염은 저 멀리,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G맥스 생산 장갑도 G맥스 헬스 장갑도 G맥스 가죽 장갑도 G맥스 장갑하면 G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G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G맥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을까요? 좋은 집은 좋은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고 좋은 사람들이 모인 곳은 좋은 마을이 됩니다. 고층 한간 조망 테라스 하우스로 1차부터 인정받은 다산 신도시 대단지 브랜드타운. 다산에서 좋은 마을 금강펜테리움 리버테라스 2차입니다. 1899-5733 금강주택 10월 14일 오픈. 워터 소믈리에 김하늘이 추천하는 서머스. 물은 정말 섬세해서 온도에 따라 맛이 달라지는데요. 서머스의 진공 단열 기술이 가장 맛있는 물의 온도를 지켜줍니다. 이제 물도 서머스 보온병으로 즐겨보시는 건 어떠세요? 맛있는 온도 서머스. 카누 아로마. 좋은 커피라면 첫 향부터 음미해보세요. 카누의 향은 마시기도 전에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카페 카누. 샘 스미스의 Stay With Me V20로 들어보겠습니다. 원음을 선명하게 되살리는 4개의 DAC와 전후면 광각 카메라로 새로움을 플레이하다. LG V20. 예, 8시 32분 56초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호영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위로는 아직은 정체 구간이 줄지 않은 데다가 오히려 이동량이 늘어있는 곳도 있고요. 두 군데가 고장차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먼저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이고요.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어서 서창 분기점을 지나는데 부터 답답하게 문학경기장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안양터널 부근 2차로에 고장차가 있어서 이 지점으로 밀리고요. 이곳을 지나와서 조금 더 일산 쪽으로 들어가는 길 장수에서 김포 요금소까지 길게 밀립니다. 서울 지역 동남 수서역 부근으로는 밤고갯길 지나는데 세곡동 쪽으로 차가 많아서 더디게 지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간선도로 정체는 조금씩 줄어가고 있습니다. 신일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때도 옆에 놓고 자는 것, 그리고 하루 종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휴대전화인데요. 자, 갤럭시 노트 7이 판매가 시작된 지 2개월도 안 된 채 결국은 단종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갤럭시 노트 7이 단종된 이유가 바로 자꾸 폭발 사고가 몇 번 일어났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려,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조원일 박사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조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조원일입니다. 예. 지금 갤럭시 노트 7의 폭발 원인을 모르죠? 예, 지금 공식적으로는 알려진 부분이 없고요. 또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저희 같은 전문가들도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저희가 생각해 보면 처음에 폭발했을 때는 배터리가 문제다. 예? 그래서 네. 배터리를 바꾼 새 제품으로 교환을 해준다 이랬죠. 근데 네. 바꾼 교환 제품에서도 폭발이 일어났어요.
예? 네. 결국 이거는 배터리, 우리가 좀 유식한 말로 배터리의 문제가 이거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한 거 아닙니까? 예,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 말씀드리면 이제 1차적으로는 이제 배터리에서 문제가 한다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된 새로운 배터리를 말씀하신 것처럼 네. 교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몇 개에서 이제 다시 그 연소하는 발화가 일어나는 이제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죠. 그렇게 봐서는 물론 이제 그러한 이 발열과 그 발화의 원인 제공은 이제 배터리에 가지고 있는 거기에 이제 에너지 원이니까 거기서 이제 비롯된 거지만 그것이 그렇게 되기까지 작동하는 것이 배터리 자체냐 아니면 배터리를 관리하는 주변의 어떤 회로적인 문제냐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을 딱 요약을 해보면 이 배터리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 주변에 있어서의 회로의 문제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죠? 둘 중에 하나다. 예,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리튬 배터리는 자체적으로 리튬을 사용하기 때문에 네. 어떠한 내부 단락이라든지 네. 외부에서 큰 충격이 가해지면은 그 자체가 이제 어떤 화재의 원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이제 그 전지를 탑재할 때는 그러한 부분을 이제 관리하고 또 할 수 있는 그러한 회로적인 설계하고 부품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봐서는 그런 배터리도 문제고 배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어떤 관리 시스템, BMS라고 폭발 안 그러는데 하게끔 관리해주는 시스템, 그죠? 폭발까지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을 이제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전지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하는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사실 갤럭시 노트 7이 방수 기능도 있고 홍채 인식, 급속 충전, 기능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배터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예? 근데 이거를 통제를 제대로 해주면은 폭발이 안 일어날 텐데 이걸 통제해주는 어떤 회로라든지 이런 게 잘못됐으면 폭발이 일어난다.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그죠? 이게 폭발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제 발화인데. 발화. 폭발은 이제 그게 굉음 또는 이제 성광을 동반한 급격한 이제 연소 현상을 우리가 수리탄이 터진다든지 가스가 폭발한다든지 그런 폭발이고 지금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이제 발화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예. 이제 그러한 사고가 일어난 거는 결국은 그게 이제 배터리에서부터 이제 그러한 열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요. 예. 그 배터리 자체에서 배터리 설계 때문에 그렇게 이제 발화가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또 그렇게 되더라도 회로적으로 그거를 아주 극한 상황까지 가지 않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양쪽 부분들이 다 조금의 어떤 미스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갤럭시 노트가 아마 5부터 그럴 겁니다. 일체형으로 나오잖아요. 배터리가 이제 내장이 되는 그죠? 근데 이제 사실 갤럭시 노트 4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가 내장형 배터리가 아니고 갈아 끼게 돼 있거든요. 그죠? 네. 근데 이거의 이런 차이도 실제로 이렇게 발화 가능성, 자가 발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칩니까? 제 판단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일체형이다 아니다는 상관이 없다. 예, 왜 그러냐면 배터리는 당연히 그거는 이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쓰게 되면은 당연하게 열이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갈아 낄 수 있게 하는 탈착식으로 된 거는 배터리에서 열이 많이 나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인지했을 경우에 그거를 열어서 배터리를 끄고서 이제 배터리를 꺼내면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서
그러한 상황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그런 뭐 점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배터리가 이제 일체형으로 돼 있으면은 또 그 외부에서 어떤 다른 뭐 충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배터리에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예. 그런 부분에서 보호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그 더 안전하다, 쓰임에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이제 그 스마트폰을 휴대폰을 소유한 사람이 판단을 했을 때 이거를 인지를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고, 예를 들어서 초착식은 인지를 하게 되면 끄고서 이제 배터리를 이렇게 분리시킬 수는 있는데, 이 일체형은 이제 그 소유자가 그거를 직접 할 수 없다는 이제 그런 측면만이 있는 거지, 지금과 같은 현상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삼성전자가 다음번 그 신제품 모델로 내놓는다는 그 갤럭시 S 시리즈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거는 뭐 지금 뭐 시장뿐만이 아니고 기술적으로 제가 말씀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기술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 발전을 할 것 같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항상 뭐 일반적인 어떤 부분도 그렇지만 기술에서도 어떠한 그러한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결국은 그 다음 세대를 더 발전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항상 되어 왔거든요. 예. 그래서 다음 모델에는 뭐 더 좋은 기술이 개발돼서 그러니까 더 안전한 기술이 가능하냐 이 말씀입니다. 제 얘기는. 뭐 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네. 예. 아니 사실 이게 휴대전화 이게 사용하기가 겁난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예.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뭐 아시겠지만 옛날 처음에 휴대폰 나왔을 때보다 지금 용량이 뭐 지금 갤럭시 그 해당 제품이 한 3,500mAh짜리가 생기는데 지금 뭐 전기차나 또는 이 ESS에 들어간 건 킬로와트아워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어떤 그 배터리도 지금 뭐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부분은 물론 이제 그런 거를 아주 적은 그 부피에 함축적으로 넣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어떤 어려움은 있지만 제가 보기엔 뭐 충분히 해결 가능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현대차하고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20%라는데 이거 좀 제대로 해결이 돼가지고 빨리 회복을 해야지 우리나라 경제에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참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거 전문적인 건데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조원일 박사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 뉴스. 바로 그저께였었죠. 힐러리하고 트럼프하고 미국 대선 2차 토론회가 있었는데 이 미국 대선 결과 이거 관심이 많습니다. 뭐 우리나라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관심을 갖게 되죠. 바로 미국이 그만큼 세계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인데요. 과거에도 말이에요. 과거에도 강대국이 영향을 주는 거는 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강대국의 정권이 교체됐을 때 이 우리나라의 정치는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을 맡으셨던 역사학자 박홍갑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뭐 중국이 옛날에는 뭐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까운 절대 강국이었겠죠. 이거 당연하죠. 그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 당시에는 강대국이 어떤 식의 행동을 했습니까? 이 정근대 사회에서 중국의 위치를 보면은 가령 옛날 은나라 주나라 때 봉건제도를 실시했지 않습니까? 네. 그 봉건제도에는 이제 천자가 있고 제후국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조공과 책봉의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됐는데 그것이 이웃 나라에까지 계속 적용이 돼 버립니다. 예. 그래서 황하 문명을 중심으로 한족이 그 자기들의 천하의 가장 중심이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중화주의라는 이제 사상 체계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자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전부 다 오랑캐다. 남쪽에 있는 오랑캐는 남만, 북쪽에 있는 오랑캐는 북쪽, 서쪽은 서융, 그다음에 동쪽에 있는 오랑캐는 동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동이의 시각으로 이제 본 거죠. 예. 동리, 동쪽에 네. 있는 오랑캐라는 그죠? 네, 그런 근데 뜻입니다. 그게 이제 동이라는 것이 옛날부터 그러니까 동이였죠, 우리는. 중국의 입장에서. 그렇죠. 중국 입장에서 뭐 보면 고려 늘 시대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고려 시대가 송나라, 그러니까 초는 송나라였었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송나라하고 고려 시대 때는 고려는 어떤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중국 역대 그 왕조를 보면은 정통 한족과 이민족이 번갈아 가면서 지배를 그렇죠. 했지 않습니까? 원나라는 이민족이고 그렇죠.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민족이 집권했을 때는 반드시 그 한반도를 침략해 왔습니다. 예. 몽고족도 그렇고 만주족도 그렇고. 아하. 그런데 역대 중국 왕조 중에서 우리나라와 가장 그 우호 친선 관계를 잘 유지한 때가 아마 송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송나라 관계를 해보면은 특히 이제 고려와 송나라가 너무 이제 밀착이 돼 있으니까 예. 그 주변에 있던 거란족이라든지 여진족 또는 몽고족이 고려를 위협해가지고 쳐들어온 적이 있죠. 그래서 다른 이민족의 침입을 받을 정도로 두 나라의 친선관계는 상당히 돈독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한족과 이민족이 중국을 제패했을 때마다 우리하고의 관계가 좀 달랐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죠? 아, 그렇군요. 근데 예를 들면 이민족이 중국을 지배했을 때, 예를 들면 침략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약속들 같은 경우에 거기 대항하려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었겠죠. 일방적으로 그 국제관계에서는 항상 그 약소국과 강대국의 관계라는 게 아마 이 좀 심하게 표현하면은 정거리 법칙 그런 것이 뭐 그렇죠. 해당되겠죠. 뭐 신 교수님께서 훨씬 뭐 정착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예. 그래서 항상 보면은 약소국이 강대국을 상대하는 자세는 마찰을 피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고.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적극적인 전쟁은 피하고 어떻게 하면 이제 실리적인 외교를 통해 가지고 살아남는 방도를 이제 찾고 그랬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 소림사 있잖아요. 샤오린츠 예, 이 소림사요. 이 소림사가 명청 교체기에 주로 많이 등장하는 그런 얘기죠. 영화 제 기억으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이거 여쭤보는 이유가 명청 교체기라는 게 요게 중국 내부적으로는 한족과 저거의 교체 정권 교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명청 교체기가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거기에 이제 동북아시아에서는 대국이 이 왕조 교체가 되고 그 여파가 이제 굉장히 이제 크게 오죠. 그때 조선에는 그때 조선시대였죠, 우리나라는? 그렇죠, 예. 조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이 명청교책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에 조선을 도우는 과정에서 국력을 조금 소비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북쪽의 누르하치가 세력을 키워가지고 청나라를 건국을 했죠. 예. 그런 이제 명청교체기에서 조선에서는 임진왜란을 겪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광해군이 등장을 해가지고 잘 알려져 있는 광해군의 실리 외교 이걸 통해서 명청을 잘 조절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인조 반정이 일어나고 나서 청나라를 배격하고 오로지 4대 외교인 명나라를 이제 위주로 하니까 그래서 이제 병자호란을 맞게 됐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한족 위주로 이렇게 쭉 나가려고 그러다가 한 대 얻어 맞은 거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중화사상이 이 일종의 문화 발신국으로서 위치를 쭉 이어져 왔고. 그때 소중화라는 개념이 그때 나온 거죠? 이제 이후에 이제 소중화가 나옵니다. 명나라가 이제 망해버리고 없으니까 중국 대륙에서는
중화를 담당할 세력들이 이미 없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화 사상을 이어받아 가지고 이어가야 된다. 예. 그래서 소중화 개념이 이제 그 후기부터 나오는 거죠. 예, 그것도 뭐 그렇게 참 생각해 보면 좀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예. 우리 조선이 문화 대국임을 자부하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죠.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내부에서 그렇다면 이게 명청이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는 차라리 청나라하고 좀 잘 지내는 게 현명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립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 그러니까 그걸 주합하고 척합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네, 그 이제 남한산성에서 인조가 이제 피신을 해 있지 않습니까? 피신한 상황에서 김원 씨의 소설이 바로 그렇죠, 그 소설입니다. 그 피신해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의 그 정세로 판단해 가지고는 화친을 해 가지고 일단은 후위를 도모할 것인지 아니면은 오랑캐에게는 항복을 못 하니까 끝까지 대항을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이제 조합파와 척합파가 나눠졌죠. 근데 그 나눠져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중국의 영향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죠? 중국의 직접적인 영향 중에서 가장 타격을 입은 사건이 이제 그런 병자호란 사건이죠. 예, 근데 누가 이겼어요? 결국 그 인조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고 조합파, 척합파도 그 당시의 논리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조선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소중화 사상으로 쭉 이어지고 그다음에 절이, 의리 이런 것을 계속 숭상을 하다 보니까 결국 그 당시에는 그 척화파, 김상헌을 중심으로 한 오랑캐에게서는 절대 항복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이념들이 쭉 이어져 가지고 그 김상헌 후계들이 결국은 세도 정치에 다시 안동김씨가 부활하는 그런 식으로 이 당대의 어떤 평가를 보면은 척화파의 이념들이 쭉 이어져 볼 수 있고 오늘날의 어떤 그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는 오히려 실리를 도모했던 최명길의 어떤 그 주화파 이런 것이 새로 이제 재평가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화파, 척화파로 나눠졌지만은 결국은 양쪽 다 승리자였다. 패배자는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렇게 강대국이 좀 이렇게 잘 줄을 대가지고 국내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넓히려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항상 있었죠. 그런 그렇죠. 부분은 가령 원나라 지배 하에서 그 부원 세력들 그러니까 원나라에 빌붙어 가지고 자기 그 정권이나 자기 개인의 안위를 도모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았죠. 가령 예를 들면은 기철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의 누이 동생이 그 기황후였고 중국에 공녀로 갔다가 황후가 되자 그 세력을 등에 업고서 굉장히 이제 그 공면왕을 괴롭히다가 결국에 이제 처형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또 병자호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자호란이 있고 나서 이제 청나라 세력이 이제 조선을 지배하게 되니까 결국은 청나라에 빌붙어 가지고 자기 정권, 자기의 개인 안위를 도모하려는 김자점 같은 그런 세력들이 있다가 결국은 이제 처형이 됐죠. 물론 이제 김자점이 처형되고 나서 그 후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아마 김구 선생님도 그 김자점 후손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예. 백범일지에 그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강대국과 약속의 관계는 뭐 예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예나 지금이나 거의 국제관계는 별 차이가 없는 별 것 차이가 같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향을 주고받았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좀 그렇죠. 영향을 주고받은 거는 있죠. 왜냐하면은 약소국들은 주변의 약소국들은 일단 그 실리를 추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그 문화의 중심, 정치의 중심이 대륙이었고 중국이었고 그다음에 주변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중화 의식을 갖고서 그래도 우리가 문화의 그 중심이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늘 갖고 있었고 그러나 일단은 선진 문물들이 거의 중국으로부터 건너와 가지고 우리 제도들이 아니면 모든 문화들이 한국의 토양에 맞게 새로 이제 만들어져 가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있었고 뭐 이제 최근에는 저희들이 문화 발신국으로 한류 문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중국으로 전파가 되니까 조금 역전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역사학자 박흥갑 박사님과 함께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수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어제보다 훨씬 더 나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유리였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